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투자가 처음인 나에게 필요한 ISA 계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입해야 될지 ISA 계좌 가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ISA 계좌 관련돼서 다양한 광고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도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도 하고 투자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은행에서 가입도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형을 살펴보면 신탁형도 있고 중개형도 있고 그리고 일임형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ISA 계좌 유형을 선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ISA 계좌를 선택해서 운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SA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ISA 계좌를 선택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요, 뭐가 생긴다? 계좌 번호가 생깁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당장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계좌 개설하시게 되면 계좌번호가 생깁니다. 그냥 통장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장이 생기게 되면 돈을 넣으면 되겠죠,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는데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입금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일을 할까요?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계좌번호에다가 휙 넣어두게 되면 돈이 붙지 않습니다. 얘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계좌번호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믹스해서 담아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식 투자할래요? 나는 펀드 가입할래요? 나는 ELS 가입할래요? 나는 예금 가입할래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금융상품들을 섞어서 혼합해서 운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절세계좌라는 이름은요, 자, 3년입니다. 일단 3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한 부분과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통산 처리해 줍니다. 뭐 상계, 통산 처리해 준다라는 표현 쓰는데, 자, 그러면 A 금융상품에 200만 원, B 금융상품에 100만 원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발생된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서민, 농어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 이익, 100만 원 손실. 그러면 순이익 100만 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 없다? 세금은 없다. 자, 그러면 일반 계좌 안에서 만약에 200만 원 이익 나고 100만 원 손실 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 떼고 나머지 차액을 줍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손실은 상계 처리를 진행해 주어서 발생되는 순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도 감면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익이 200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세금을 조금 낮춰서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우리가 절세 계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아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ISA 계좌의 종류는 다르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세제 혜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서 아무 때나 해지하게 되면 그때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손익정산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의 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소득 자료들은요. 국세청에서 금융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동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가입 당시에는 나는 일반형이었는데
쭉 생활을 하다가 서민형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득 자료를 증빙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이렇게 유형이 변경되는 이러한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다리다 보면요.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은행에다 증권사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일반 혹은 서민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입할 수 있냐? 일단은 자녀에게 ISA 계좌를 가입시켜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미성년자는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경우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만 15세부터 19세 미만 자녀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대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ISA 계좌를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인데 만기 설정을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만기는 그냥 최대한 길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이 만기냐 80년까지 설정하면 80년이 만기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3년만 지나면 이 3년의 의미는 세제 혜택을 받는 그 기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이고요. 자, 만약에 내가 3년 이렇게 의무 가입기가 그냥 3년인데 내가 만약에 만기를 10년 설정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설정한 만기까지 얘를 유지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3년 경과한 이후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0년의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10년 뒤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만 넘어가게 되면 만기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해지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돼서 해지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옮긴 금액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의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런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납입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자유롭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의 다른 금융상품들은 해지하게 되면 해지 페널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과되고 있어서 좋지 않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용 이익에 대해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지라는 행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한 금액의 납입 한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납입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2천만 원 곱하기 5년에서 최대 1억 원. 자, 그리고 올해 납입하지 않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 원 납입 가능하고 다음 연도 2천만 원 납입 가능한데, 내가 올해 1천만 원만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납입 가능한 금액은 나머지 1천만 원과 올해 납입분 2천만 원 합산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가입하게 돼서 다음 연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 한도가 또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활용 계획은 없더라도 일단 가입하셔서 빨리빨리 납입 한도를 늘려놓게 되면 최대 얼마짜리 통장이 되는 걸까요? 1억 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조건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일단은 고민 중이다 이러면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IS 계좌 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자, 일단은 중개형 먼저 설명드리면 중개형은 어디에서만 가입 가능하냐면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되는 게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탁형의 경우는 증권사, 은행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은행 모두 판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중개형에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는 것과 신탁형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것의 차이점들. 펀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ETF 상품을 가입하겠다. 자, 그러면은 중개형에서 ETF 상품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그죠? 자, 그리고 신탁형은 은행의 신탁형이 있고 증권사의 신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만약에 내가 신탁형 ISA를 가입하고 ETF를 선택을 했다. 이때는 실시간 거래는 아닙니다. 그날 종가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그날 종가로 매수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개형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탁형의 경우는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그날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거래가 필요하다. 이때는 무조건 ETF를 거래할 때는 중개형 ISA가 중요하고요. 나는 실시간 거래 필요 없어. 그냥 그날 종가에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신탁형 ISA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 은행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다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가입하고자 한다는 이러한 ETF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목 숫자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중개형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나는 예금으로 운용하겠다. 난 무조건 예금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신탁형을 선택하셔도 되고 증권사의 신탁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예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행의 신탁형을 선택한다든지 증권사의 신탁형을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투자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금 안 하고 꼭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명의 경우는 누군가가 대신 굴려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 ETF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운용해 주는데 생각해 보시면 신탁과 1인명의 경우는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살짝 맡겨가지고 운용하는 형태는 수수료들이 비싸고요. 중개형의 경우는 수수료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할 건 이겁니다. 예금 운용할래요? 그러면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투자 상품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하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투자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 ISA 계좌를 가입했어도 이전 가능할까? 자, 일단 내가 투자를 하고자 했는데 잘 몰라서 신탁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 국내 주식 혹은 ETF를 열심히 투자하고 싶다. 이때는 중개형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ISA 계좌 금융상품은 다만 안타깝게도 몽땅 다 현금화한 상태에서 현금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 매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의 경우는 일단은 만기까지 도래해야지 우리가 100% 몽땅 다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자율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미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이전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의무 가입 기간은 우리가 3년인데 내가 쭉 해가지고 1차년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신탁형을 가입하고 있다가 1년 이후에 이제 중개형으로 만약에 옮긴다. 자, 그러면 옮김 시점부터 다시 3년이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만 경과하게 되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최초 가입일로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계좌로, 그러니까 만약에 신탁에서 중개용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1년 뒤에 옮기면 앞으로 2년만 더 있게 되면 3년이라고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은 우리가 충족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 가입한 상태에서 IS 계좌를 이전했다면 앞으로 남은 의무 가입 기간 2년이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한 모든 조건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SA 계좌는 일단 이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탁을 선택해서 중개형으로 이전하든 아니면 중개형에서 신탁을 이전하든 이전할 수 있는 제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입했더라도 해지하지 마시고 이전 제도를 통해서 옮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납입 한도 자체가 이미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해지해서 다시 재가입하게 되면 납입 한도가 다시 빵원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정도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게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딱히 몇 년 이상의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도 다 채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기 이전에
해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 선택 기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러면 은행에서 IS 계좌 신탁형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IS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제 예금 가입하고요. 증권사에서도 예금 가입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 이제 신탁형을 잘 가입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만약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금은 그냥 IS 계좌 은행을 선택하셔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폭넓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서 추가적으로 예금까지 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에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금과 그리고 조금의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 신탁형을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ETF 투자를 위해 ISA 계좌 가입을 원한다라고 판단 드시는 분들은 자, 은행 신탁해서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 중개형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 신탁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일단은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ETF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가능한 ETF 종목들은 일단은 몇 종목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정되어져 있는 종목에 대한 ETF 투자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의 신탁형 혹은 중개형의 경우는 모든 ETF 상품에 대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 신탁형의 경우는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요. 중개형의 경우는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이다라는 점. 따라서 어차피 ETF 투자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그냥 증권사의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탁형의 경우는 실시간 매수 매도가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수 매도되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그냥 걸어 놓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수되는 경우고 중개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의 IS에 중개형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장내 채권 또는 장외 채권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증권사의 ISA 계좌 중개형을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장내 채권의 경우는 대부분 중개형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장외 채권의 경우는 금융회사마다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ISA 계좌 중개형에서는 장내 혹은 장외 채권에 대한 운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들은 장외 채권에 대한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내가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가입할지 이 부분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될지 그것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ISA 계좌, 금융회사와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일단 ISA 계좌는 일단 가입하시면 됩니다. 왜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일단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증가합니다. 자,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연초잖아요. 이제 한 3월 정도 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3년 12월에 내가 가입을 해요. 12월 1일 날 가입하고 지금이 2024년 이제 3월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2023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때 납입 한도 2천만 원이 생겨요. 자,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2천만 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납입 한도의 개념은 365일이 지난 게 아니고요. 연도만 바뀌게 되면 납입 한도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다만 의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365일 기준입니다. 1년 단위가요. 그래서 납입 한도는 연도만 바뀌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2천만 원 납입 한도와 2024년 넘어가게 되면 또 2천만 원 생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몇 개월 안에 무려 4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나는 잘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추지 말고 일단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형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전하시면 돼요. 이전 제도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신탁형밖에 선택할 수 없고요. 투자 상품을 이용한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형을 선택했다가 투자가 하기 싫어졌어요 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어디로 신탁형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형 선택에 대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옮기시고 가입하시고 운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계좌를 딴 곳으로 이전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다가 시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ISA 중개형 혹은 신탁형을 빨리 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 그 다음에 들어간 자금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계획들까지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